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어디든 어디에 있든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텐데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기나긴 이별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며 따뜻한 이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기증을 통해서 말이죠. 나의 죽음으로 또 다른 삶을 선물할 결심과 또 소중한 이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잇는 결심은 죽음 앞에서 가장 숭고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 기증을 통한 따뜻함,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전북대학교 박성광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뇌사자 가족들을 만나 장기 기증을 설명하고 또 권유하는 일을 해오셨을 텐데요. 이러한 일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해오셨을까요? 제가 1980년도에 의사가 돼서 네. 1998년도부터 21년도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네, 23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예. 이 일에 대해서 따로 뭐 직책이나 혹은 수당이나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고 그래요? 저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제 그 환자를 보다가 네. 이제 자원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뇌사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은 이식센터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면 달려가서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23년 전이면 사실 그 장기 기증에 대한 뭐 인식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렇게 깊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정보도 적고 그랬다면서요. 인식도 좀 좋지 않은 시기였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고 그러시니까 예. 뭐 화부터 내고 아하.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도 그러시구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그 뇌사에 빠질 정도의 그런 이 환자면 가족들이면은 의사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네. 지금 절망적이지만은 기적이라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희망이 없으니까 가족의 장기를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환자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듣고 싶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또 이렇게 의사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뭔가 좀 절망을 준다라는 느낌을 드니까 네, 예. 얼마나 좀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막 그렇겠습니까, 가족분들께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권유와 이 어려운 일들을 쭉 해오셨단 말이에요. 예. 어떠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 신장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예. 혈액 투석하는 그 환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한 번 하는데 4시간씩 그렇게 그 굵은 바늘을 2번이나 이렇게 찔리면서 혈액 투석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고. 근데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받으면은 네. 수술방에서 신장을 잇는 순간부터 소변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럽던 증상들이 싹 없어지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퇴원하고요. 더 극적인 것은 이제 간을 받으신 분들, 예. 되게 간 환자들은 말기 간 환자들은 황달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복수가 차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맞습니다. 그 토혈을 하고 아이고. 피를 토우면서 이 혼수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간을 이식 받자마자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이렇게 웃으면서 퇴원하는 걸 보면은 예. 의사인 저도 마치 이게 마술 같고 기적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기증을 받은 분들은 로또 당첨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쁩니다. 아무리 내가 몇십억을 갖다가 그
받았으면 뭐겠어요. 예. 생명이 이제 끝나가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지척을 하면서 장기를 나는 받았다.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네. 또 우리 교수님께서 느끼셔서 그런 활동을 쭉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장기 기증자로서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환자가 분명히 생각이 날 텐데요. 예.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때 초창기에는 그 인식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몇 번 실패를 했고 첫 번째로 기증한 분은 37세 그 토목 그 기술자였던 박배영 씨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결혼을 2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꾸미느라고 그 무거운 장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뇌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만나러 가는데 참 저도 그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예. 만약 성공을 하면은 여러 명이 가서 살겠지만은 예. 또 실패를 하면은 얼마나 또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은 낙담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다행히 아버님을 만나 뵈니까 아버님이 우리 배영이가 생전에 그런 장기 기증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면서 네. 심장, 간, 그다음에 신장 모든 장기를 갖다가 다 그렇게 기증을 하고 영면하신 일이 있는데 참 그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있어서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장기 기증 하신 분들 보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쩜 이렇게 다 사연이 있으신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길이 기억을 해야겠죠. 네. 그 반대로 이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또 보여주신 가족들도 굉장히 많다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분들의 마음도 심히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다시 또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끝이 나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 포기를 않는 것이 이게 몇 분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거절을 하더라도 제가 가서 마지막까지 포기를 않고 예. 그렇게 설득을 해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을 또 함께 하셨을 텐데요. 예, 예. 그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도 궁금해요. 어떤 분도 있었는 거니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뇌사자가 생겨서 가서 이 아버님을 만났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 사연이 있으니까 저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하면서 장기 그 기증을 병원 했더니 예. 이 처지를 보고 당신이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한 15분 정도를 서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던 이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보고 저 사람 무엇을 잘못해갖고 저렇게 가서 지금 큰 소리를 들으면서 혼나는가 했는데 꾹꾹 참고 이렇게 들었는데 다음 날에 저는 그렇게 큰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 그 아버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했는가 봐요.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그 모든 장기를 갖다 기증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인분한테 제가 남편 장기를 좀 기증을 하고 했더니 네. 그분이 그때 그 후에 얘기를 하는데 네. 저를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정도로. 듣고 자기 큰 남편 상처였군요. 그럼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도 기증을 했는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기증해서 교수님 말씀 듣고 기증해가지고 참 잘했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위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수없는 환자들을 봤습니다마는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많은데 우선은 자기가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장기를 갖다 이식 받은 분들이 예.
나중에 이제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받았는데 네. 본인이 뇌사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 간을 기증한 분이 저희 병원에서 3분이나 됩니다. 아이고. 한 분은 그 56세 된 그 이강남님인데 그분은 36년 동안 그 경찰 생활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셔가지고 퇴임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그 뇌사에 빠지셨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아이고. 그분이 가족들이 그분이 그러셨대요. 내 쓸 수 있는 장기가 있으면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경찰 퇴임한 경찰로서 이제 마지막 임무인 경찰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 아닙니까? 마지막 임무인 그 자기 간을 기증을 해갖고 중환자를 갖다가 그런 살린 일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뇌출혈이 생겼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뇌사에 빠졌는데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외인사라서 그런 분들은 검찰에 그 적출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검찰에서는 부검의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 적출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저녁 때.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서 받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놀래가지고 제가 새벽 1시에 검찰로 쫓아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백수진 검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검은 뇌출혈이니까 뇌를 할 것이고 우리는 복부에서 그 간, 신장 이런 장기를 기증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기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검을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런 일 별로 없는데 가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부검 영장을 발부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또 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님 만나고 발부를 받아가지고 다시 검찰로 가서 그 이 적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바로 수술을 들어가서 그 신장이랑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까지 기증을 하고 네. 그러고 부검을 한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주 그 전라북도 사람들이 참 순박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그 어머니 한 분은 아드님이 그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는데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실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죽으면은 아들이 이렇게 그 생명이 위험할 때 어머니가 죽으면은 대신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옆에서 한 거예요. 미신적인.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살충제를 먹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고. 살충제 제초제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그 살충제 치료를 해서 이제 입원을 있는데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갖다가 설득을 해서 네. 그분도 이렇게 그 장기를 기증한 일이 있고 네. 진짜로 마음에 아팠던 것은 저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생인데 아주 튼튼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뇌사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간호사셔가지고 장기를 기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하도 건강했던 애고 그래서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그 사이에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이 받았을 때는 이미 그 혈압이 65까지 떨어져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은 못하고 각막하고 시신 기증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어머님 말씀이 장례식장에서 자기는 울지 않았대요. 왜 그런 거니? 장례식이 끝나면은 본인이 그냥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차분하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장례식 끝나고 시신 기증을 했거든요. 이 시신 기증을 의과대학에다 기증을 하고 나면은 3년 후에 그 유골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을 그걸 기다리다가 네. 이제 따님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씀이 그 시신을 그 기증한 것이 자기로서는 그 신의 한 수였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나라에서는 장기를 기증한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니 사촌 이내에 그 친척이
장기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네. 우선권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두 분이 장기를 가족이 기증했는데 예. 그 본인 그 형제간이 가서 그 필요해가지고 그 장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올해 초에 다른 병원에서 이 동생이 장기를 기증했어요. 예. 근데 형이 그때 그 투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기증한 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일은 흔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혜택이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그렇게 혜택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혜택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온 그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분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기 기증 상황은 좀 어떨까요? 예, 옛날보다는 또 좀 많이 인식은 좋아졌는데 예. 그래도 그 기증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증하신 분들이 442명이 기증을 했는데요. 네. 그 대기하는 사람은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일례로 이제 간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 간을 기증하신 분은 작년에 350명이 기증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분은 6,07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제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를 갖다 보면은 미국이 38명, 스페인이 36명 되는데 저희 나라는 9명 정도.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시킬 그런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기 기증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거라고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효경에 나오는데 공자님 말씀이 이게 효의 시작은 우리 몸을 훼손하지 않는 거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이 수술을 해가지고 장기를 기증하는 데에 대한 그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같은 그런 유럽 국가들은 이 옵트아웃 제도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국가에다가 가서 이렇게 이 서명을 해가지고 나는 내 장기는 기증을 않겠다 하는 그런 사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동적으로 그냥 뇌사에 빠지면 장기 기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옵트인 제도라서 본인이 가서 이렇게 이 등록이 되면 좋고 그런데 본인이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들이 그 뇌사에 빠졌을 때 이제 본인은 이제 의식이 없잖아요. 예. 가족들이 나는 못 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기증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면서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예. 인터넷으로 국립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이라는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 본인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갖다 하면은 예. 등록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나 혹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아이스병원이나 그런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가서 등록을 갖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그 뇌사 판정을 받은 가족들께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왜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면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도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이후에 깨어나서 정상적인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나중에 뇌사 판정 받은 이후에도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가족들이 네. 볼 때는 얼굴에 화색도 돌고 그다음에 심장도 뛰고 있고
호흡은 호흡기에 의존이 돼 있지만은 호흡도 하고 소변도 펑펑 나오고 또 만져보면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뇌사에 빠진 분들은 대개 그 일주일 생존하는 것이 그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돌아가신다는 걸 갖다가 믿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이 완전 혼수 상태이면서 뇌파가 평탄한 그런 분이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상인의 뇌파고 예. 활발하게 있죠. 이것은 뇌사에 빠진 그 평탄파입니다. 그렇군요. 그 뇌파가 전혀 없죠. 여기에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조그만 것들은 이 심전도가 이렇게 전해져서 생긴 그 조금 파고 그래서 이렇게 뇌파가 평탄한 그 분들은 이제 뇌사 판정까지 이제 받으면은 만에 하나라도 그 회복하거나 생존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 이제 장기 기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도 전해주고 어떤 의사로서의 신념도 남달라서 또는 후학을 양성하거나 제자들을 육성시킬 때 남다른 신념으로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부분을 좀 우리 의사 후배들에게 많이 강조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의사가 되는 것은 이제 될 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사가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42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 되돌이켜 보면은 저 때문에 제가 이 환자를 살렸다 하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제가 없었으면은 제 동료 의사들, 더 훌륭한 의사들이 그 환자를 갖다 살렸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기 기증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거나 혹은 망설이거나 하는 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기증을 하게 되면은 그 수혜를 받아서 그 장기를 이식받아서 살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큰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예. 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강의하기 전에 당신이나 혹은 학생이나 혹은 가족들이 뇌사에 빠졌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면 손을 들으라고만 한 반절 정도 손을 듭니다. 근데 강의를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뇌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장기 기증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 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다 학생들이 기증을 한다고 그 손을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들과의 일화가 혹시 있을까요? 소개해주고 싶은 일화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하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저한테는 그 스승 같은 제자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예. 원래는 통일부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요. 기획국장을 하시고 남북 회담 하실 때 그 본부장을 지내셨는데 퇴직하시고 의과대학에 의전원에 시험 보고 들어오셨을 때가 56세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성적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전문의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따시고 2년 전부터 아프리카 그 최빈국인 말라위의 그 대양 누가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원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연세에 가서 이렇게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존경이 되는 분이고. 네. 또 한 학생은 임성이라고 하는 그 전공의가 있었는데 제가 회진을 이렇게 돌면서 1년차 선생을 좀 혼냈어요. 이런 검사를 갖다 안 했냐 하고 혼내고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까 이 임 선생이 눈을 탁 보라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는 교수님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교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그 복도에 나오셔서 그렇게 1년차를 혼내시도 되는데
환자 앞에서 그렇게 혼내시면은 앞으로 환자가 1년차 선생님 말 안 듣고 교수님을 계속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망치로 한 대 뚝 두드려 맞은 그런 일리 있는 얘기네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말이 원래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고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갖다가 이렇게 몇 권 사다가 선물로 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환자를 진료하고 후배 의사를 양성하면서 또 이렇게 웃음과 사랑의 감정도 많이 느끼셨던 기억이 있으셨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심장이 먹기 전 안녕 내 사랑이라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또 갖고 오셨죠? 예. 예, 어떤 책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23년 동안 그 환자를 보면서 대개 한 3명이나 4명 중에 한 분이 장기 기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제까지 한 600~700분 그 보호자들을 만났는데 그 기증하신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보거나 해가지고 제가 88분의 그 이야기를 이 책에다 실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표지에 그 57분의 사진을 갖다가 그렇게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책은 아마 이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제목이 심장이 멎기 전 안녕 내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다가 정했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뇌사에 빠지면은 뇌파가 이제 평탄해지고 그래가지고 뇌사 판정회를 합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 수술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장기 적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출 수술해하고 장기를 적출하면 이제 심장이 멎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 사이에 갭이 한 몇 시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의사가 사망 시각을 갖다 사망 진단서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뇌사 판정 받은 시각을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심장이 멎은 시간을 쓸 것인가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진행자님은 어떻게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심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뇌사 판정을 받은 순간을 사망 시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뇌로 혈류가 가지 않아서 뇌 기능이 완전히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른 사람들 우리가 가족들을 이별을 할 때는 심장이 멎었을 때 그때 사망하셔서 그때가 이별이지만은 뇌사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판정 받은 시각에 심장이 뛰고 있는 시간에 이미 사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멎기 전에 안녕 내 사랑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책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책을 쓰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전하고자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선은 이 책을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책을 썼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슬픈 사연에 저도 몇 번 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래서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가족분들한테 원하는 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5권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보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썼고 또 두 번째로는 독자분들한테 장기 기증이 무엇인가, 뇌사란 무엇이고 장기 기증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또 이 장기 기증을 하신 가족들이 얼마나 그 극심한 그 고통과 슬픔을 그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분들을 갖다 이렇게 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숭고한 희생을 좀 독자들에게 알려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증에 대한 희망 등록을 하고 또 그것이 장기 기증으로 이어져서 지금 다른 장기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장기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중환자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참 많은 삶에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교수님만이 느꼈던 진정한 의미,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말에 또 따스한 메시지가 또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몇백 2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장기 기증을 그렇게 봐왔는데 이제까지 장기를 기증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들 나중에도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분은 20살 먹은 김광명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네. 본래 한 헌혈을 50번 이상 한 청년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교통사고로 해서 뇌사에 빠져가지고 모든 장기를 기증을 했는데 그 어머님께서 그 부의금을 236만 원을 가지고 장기를 기증해서 우리 광명이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식센터로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아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이게 그 부유한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서 예. 다른 좋은 곳에 쓰시라고 차마 그 돈을 못 받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주차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해주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어려운 분인데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서 그 큰 돈을 갖다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기증하신 분들이 기증을 하고 나서 이제 매장이나 화장을 했으면은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면은 우리 가족의 그 눈이 혹은 심장이 폐가 간이 어느 모르는 누구 환자의 중환자에 가서 들어가서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병원에서 받은 사람을 예. 그렇다는 것이 그 굉장히 그 큰 위안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기 기증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기 기증이란 무엇이다? 우리 교수님으로부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장기 기증이란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사하는 가장 거룩한 생명의 보시다, 나눔이다. 그렇게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으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응축돼 있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예. 네, 알겠습니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나눌 수 있는 기쁨, 또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새 생명의 기쁨을 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